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찍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지우는 일이 좀 잦은데요. 지난주부터 요번 주까지 해가지고 벌써 한 3개인가 4개 정도 지웠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영상을 지우는 이유는 간단한데 노딱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딱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남겨두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이제 노딱 영상이 남아있으면 그게 또 알고리즘이 또 생겨가지고 다른 영상을 또 올려도 또 노딱이 또 걸리는 또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입장에서는 좀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양해를 제가 먼저 좀 구합니다. 지금 영상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저는 진 교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한번 또 올린 적이 있는데, 제 평생에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을 거다라는 것도 제가 거의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렇게 4관왕을 받다니 정말 이거 놀라운 일이다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담으로 조금 남겨놨던 것이, 수상 배경이 무엇일까 제가 궁금하다라는 얘기도 이제 써놨는데, 제가 이제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수상 배경의 기본적인 이제 암시하고 싶었던 바는, 이게 이제 영화 자체로서만 판단이 되기보다는 영화가 던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 그 메시지 자체가 시대 정신과 약간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 아카데미를 지금 이제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 정신, 그거와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 자체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상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런 맥락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또 어디더라, 그 무슨 딴지 일본가 뭐 거기다가 또 제가 쓴 글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제가 무슨 뭐 다른 또 무슨 뭐 음모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포장해 두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의도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원래 이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화 산업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러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철학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괴를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파괴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기존의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어떤 제시할 수 있는 거, 사회 변혁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예술의 본질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보수적인 색채를 띈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중세 그 이후로부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예술을 통해 가지고 보수 진영이 어떤 이득을 얻거나 유용하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든 과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예술 미학이나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이제 대변이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는, 예술을 통해 가지고 사회의 어떤 그런 부조리함,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점을 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업이기 때문에 뭐 거의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보수가 예술 쪽에서 뭔가 힘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봉준호 감독의 이런 어떤 영화적인 업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뭐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우리가 그건 어떻게 흘러가는 것으로 오히려 이제 국가의 명성을 높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박수 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준호 감독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진 교수가 이렇게 봉준호 감독이 상을 탄 거에 대해 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봉준호 블랙리스트 올리더니 얼굴이 두껍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두껍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봉준호 감독이 이런 식으로 상을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기념비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치켜 세웠는데, 이거를 이제 얼굴이 두껍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 교수가 지금 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보수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흔히 얘기해가지고 다른 쪽 진영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탄압을 했었던 보수 정부가 이제 와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탄압을 받고 계속해가지고 탄압 속에서 겨우 막 기어기어 해가지고 뭐 CJ 같은 이제 기업도 탄압을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런 식의 이제 탄압 속에서 계속 버티고 버텨가지고 아카데미상까지 거머쥔 것인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탄압을 했었던 주체가 지금에 와가지고 치켜 세우고 있으니까 다 된 밥상에 지금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제 진 교수의 기본적인 비판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보시면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블랙리스트, 그거 솔직히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쪽 진영 스피커들 입맞겠다라고 한 짓일 텐데, 어차피 그쪽 진영 중에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은 이미 시장에서 혼자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작업하려고 굳이 정부에 손 벌릴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나 역시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진 교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지원금을 이제 줄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 교수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의견을 붙이죠. 지원금이란 쥐꼬리는 만한데 그걸로 무슨 타격을 주겠다라는 건지, 그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 교수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한 것입니다. 보수가 보이는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논지를 다음과 같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쥐꼬리만한 지원금, 그거 줄인다라 그래서 무슨 피해가 있다라고. 근데 관료주의 같은 거에 취해가지고 그냥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식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괜히 먹칠을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비판받은 거 아니냐,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논지에서 이제 보수의 어떤 절망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진 교수의 원래 의도는 그거인 것이죠. 보수의 어떤 모습을 지적하고 싶은 거. 그런데 진 교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다른 측면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은, 진 교수가 지금 시인을 했죠. 뭐를 시인했습니까?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언론들이 그렇게 완전히 그냥 떠벌리고 다녔던 거와는 다르게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 교수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래가지고 무슨 대단한 피해를 받고 대단한 무슨 막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쥐꼬리만한 지원금, 자기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쥐꼬리만한 지원금, 그거 원래 줘도 쥐꼬리만한 것인데 그 쥐꼬리만한 지원금 좀 줄이는 거, 조금 줄이는 거, 그게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라는 것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그거를 과대 포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막 피해를 받았다라고 그냥 막 시인하고 있는 거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래서 받은 피해는 없다라는 거, 그거를 지금 진 교수가 시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진 교수가 이런 식의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진 교수 스스로조차도 블랙리스트가 어떤 것이었는지 제대로 의미를 몰랐던 것이고,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블랙리스트의 의도를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이죠.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뭐냐? 간단한 것입니다. 전 정부에서 비영리 단체에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줬던 것인데,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만히 살펴보게 되니까 잘못 지원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상한 무슨 반체제를 외치고 있는 그런 이제 집단한테도 막 지원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지원금을 좀 제대로 우리가 좀 줘야 되겠다, 필요한 단체한테 제대로 지원금을 주자라고 해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게 원래 블랙리스트의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기본적인 정보의 원촌도 무슨 뭐 집단적으로 그렇게 막 정부 단체가 다 나서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정보를 통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만들었던 것이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글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2014년도 2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를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현금 취급 금지,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 등 비리 소지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필요시 안전행정부가 직접 회계감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초강경 조치가 취해진다라는 것이죠. 저런 식의 비영리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거, 그리고 그 지원금을 주는 대표적인 가장 큰 기관이 이제 문체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문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금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뭐 연극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 영화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도 드러나 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반체제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체제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국가 지원금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진 교수 얘기처럼 쥐꼬리만한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반체제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국가 지원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문체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특감을 통해 가지고 2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었죠.
문체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 기관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2억 원에 이르는 부적정 지급액을 적발해가지고 환수 조치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문체부는 정부 합동 부패척결 추진단과 협업하에 지난해 9월 2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25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사를 진행을 했고, 이와 함께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가지고 수사 의뢰까지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블랙리스트의 원래 목적입니다. 간단한 것이요.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해서 진 교수가 시인한 것처럼 구체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블랙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거 지금 완전히 지금 잘못된 방법들 아닙니까? 세금 계산서 같은 거는 뭐 위조하고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 저런 식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국가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원천 봉쇄하고 조사를 하는 거, 그 과정 속에서 국가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국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큰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이 블랙리스트인 거죠.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가 마치 언론에 의해 가지고 부풀려지게 되고 마치 대단한 피해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됐던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블랙리스트의 의미인 것입니다. 진 교수가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대부분의 것들은 제가 이제 지지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저런 식의 어떤 블랙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보수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조금 반박을 해봤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